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허스퍼가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에서 웨스트햄 원정길에 올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무패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몇 경기 동안 답답함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현재까지 손흥민 선수의 무득점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이렇게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그와 관련해 손흥민 선수가 득점하지 못하는 것에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겠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선수들 각자의 개인 능력 부재, 달라진 콘테의 전술일 것입니다. 산체스의 공격 지원 능력은 로메로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로얄이 뛰고 있는 우측 윙백도 공격력이 매우 떨어지고 탈압박과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줄 미드필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측 분석했던 것처럼 현재까지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케미도 좋은 상황은 아니죠. 더 나아가 이번 시즌 콘테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도 답답한 꾸역승 또는 꾸역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잘 드러난 문제점이 아니라 토트넘의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고립되며 득점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 중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라는 최강의 공격 3인방의 달라진 삼각관계에 대한 분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지난 시즌과 똑같은 3인방인데 이번 시즌에 이들은 너무 낯선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들에게 시작된 엇박자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이 부임한 이래로 극강의 공격력을 자랑하던 손흥민과 케인 라인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쿨루셉스키라는 새로운 선수의 영입이었죠. 쿨루셉스키는 지난 시즌 중간에 토트넘에 합류해 프리미어리그에서만 총 18번의 경기에 나서 14번을 선발로 뛰며 5골 8개의 어시스트를 창출해내면서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쿨루셉스키보다 더 많은 도움을 기록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유럽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케인으로 연결되던 단순화된 공격 라인업에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며 리버풀과 맨시티의 최전방 공격 3인방을 넘어선다는 것을 기록으로 증명해 수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런 이 3명의 강력함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번 시즌의 리그가 5경기 진행된 지금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분명 지난 시즌의 경기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중 이번 시즌에는 이전과 다르게 해리 케인을 아래로 많이 내려서 미드필더로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앞선으로 전진시킨 후 윙백들의 지원을 받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언급하신 부분이니 저는 이번 영상에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잘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쿨루셉스키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 시즌 쿨루셉스키가 신데렐라처럼 나타나서 화려한 조명을 받게 된 이유는 그의 득점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들어내는 연계 플레이와 어시스트 능력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번 시즌의 쿨루셉스키는 그런 도우미의 모습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슈팅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역할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지난 시즌 3인방과 이번 시즌 3인방이 다르게 느껴지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토트넘이 현재 5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똑같이 지난 시즌에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가 모두 선발로 출전했던 최근 5경기인 브라이튼, 브렌트포드, 리버풀, 아스날, 노리치전으로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레스터전은 기간으로는 최근 5경기 안에 들어가지만 쿨루셉스키가 아닌 루카스 모우라가 선발 출전했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죠. 확실히 쿨루셉스키의 입지는 토트넘에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쿨루셉스키가 지난 시즌 마지막 5경기에서 할 수 있었던 총 볼터치 횟수는 196회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것보다 약 7% 상승한 209회의 볼터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즌 5경기에서 총 182번의 터치를 가져갔지만 이번 시즌은 약 17% 상승한 214회의 터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90분이라는 물리적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서 이 두 선수들의 터치 비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패스 공급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얘기는 손흥민 선수의 터치 횟수 감소 발생은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말이겠죠. 손흥민 선수는 득점왕을 차지했던 지난 시즌 5경기에서 214회의 터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 현재까지는
볼터치 비율이 무려 15%나 감소한 184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이 세 선수가 지난 시즌 5경기에서 받았던 패스의 총 횟수가 592회였고 이번 시즌 5경기에서 받은 총 패스 횟수는 607회이니 이번 시즌의 패스 공급량은 오히려 늘었지만 이 속에서 손흥민 선수만 패스 공급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토트넘의 공격력과 경기력은 고구마 버전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력의 변화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손흥민을 주 공격 전개와 마무리로 이용했던 시기가 토트넘의 공격이 활기차고 경기력이 더 좋았던 시기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케인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가 서로 오랜 시간 동안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이야기했으니 오늘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쿠루셉스키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손흥민의 고립 이유 중 하나는 쿠루셉스키가 예전과는 다르게 어시스트보다 슈팅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인다는 것이었고 우려되는 문제는 그 관심이 납득이 갈 만한 의욕이라기보다는 다소 무리한 욕심으로 비춰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죠. 쿠루셉스키는 지난 시즌의 최근 5경기에서 총 6번의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중 수비에게 블록당한 슛블록 횟수는 단 2개였습니다. 슛블록 비율이 33%였던 것이었죠. 30%대의 슛블록 비율은 일반적으로 양호한 비율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5경기에서 쿠루셉스키는 총 8번의 슈팅을 가져갔는데 그중 슛블록 횟수가 6번이나 기록해 슛블록 비율이 무려 75%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슛블록, 공격수가 슈팅을 하는데 수비수가 따라가며 발 또는 신체의 일부로 슈팅되는 볼을 막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루셉스키가 이처럼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접고 나오면 지난 시즌에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자주 내어줬는데 이번 시즌에는 본인이 왼발로 계속해서 슈팅을 때리기 시작했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던 상대 수비는 끝까지 따라가며 슈팅 궤적을 아예 차단했습니다. 만약 쿠루셉스키의 슈팅 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이 높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8개 중 6개가 슛블록이라는 건 사실상 너무 무리한 슈팅을 때리고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볼 공급을 잘 못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총 13번의 슈팅에서 슛블록 4회로 슛블록 비율 30%, 케인은 총 19번의 슈팅 중 6개의 슛블록으로 31%의 슛블록 비율을 기록하며 양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과 쿠루셉스키의 슛블록 비율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처럼 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5번의 경기에서 총 14번의 슈팅과 슛블록 2회로 슛블록 비율 14%라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며 득점왕에 성공했고 케인은 지난 시즌 5경기에서 총 25의 슈팅, 8번의 슛블록을 당하며 32%라는 이번 시즌과 비슷한 적당한 비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기록처럼 쿠루셉스키의 슛블록 비율은 적정선인 33%에서 75%로 급등을 한 상태죠. 이렇다 보니 쿠루셉스키 본인 스스로의 기록에서도 지난 시즌은 슈팅 정확도가 66%였지만 이번 시즌은 50%로 급락했고 슈팅 성공률도 19%에서 12%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슛 난사의 의미를 넘어서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비들도 각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슛블록은 경기 중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것은 분명 팀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점은 원래 스트라이커인 케인이나 오랜 시간 동안 토트넘 득점의 다른 중심축이었던 손흥민이 아니라 도우미로서 찬사와 각광을 받던 쿠루셉스키가 자신의 역할을 변경하며 슈팅수를 무리하게 늘리고 있고 공교롭게도 그것이 팀의 득점과 공격력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세라는 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손흥민의 기회 상실도 어느 정도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강조하지만 토트넘의 공격이 답답한 것과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모두 쿠루셉스키 때문이다 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다양하고 많은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며 복합적으로 관계하고 있는데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과 다수의 채널에서 언급했지만 쿠루셉스키의 슈팅수와 슛블록 증가라는 데이터로 그의 플레이 성향이 바뀌고 있음을 조명해 그로 인한 손흥민 선수의 공격기의 공급, 슈팅수들의 저하, 그리고 토트넘 공격력에도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언급한 것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만을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진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이런 요인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분석을 위해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활발하게 가져갔던 경기에서 토트넘은 거의 대부분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들어냈고
결과뿐만이 아니라 경기 내용도 활발하고 역동적이었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답답하고 지루한 토트넘의 경기력, 손흥민 선수가 충분한 공격 기회와 슈팅 찬스를 제공받는다면 그가 자신의 폼을 찾는 기간은 단축될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팀의 성적과 퍼포먼스에 직결된다는 것은 지난 몇 시즌간 손흥민의 성적과 팀 경기력 간의 대응관계로 이미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부디 콘테의 전술적 지시와 페리시치와의 호흡뿐만이 아니라 쿨루셉스키가 팀 공격의 주연보다는 조연이라는 자리로 돌아가 손흥민과 케인을 서포트하던 그 강력했던 시절의 공격 3인방으로 회귀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